안녕하세요. 빚쟁이 구조대 정성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관악구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이고요. 채무는 지금 6,500만 원 정도 있어요. 6,500. 네. 처음에 빚을 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처음에는 제 개인 과소비로 인해서 시작이 됐고요. 그때는 소액으로 시작이 됐어요. 과소비? 과소비라면 어떤 게 과소비가 있었죠? 그냥 제 지출, 그래? 20대 초반에는 일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일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 네. 대출이 잘 안 나오니까 이제 1금융 아닌 저축은행에서 금리 높은 곳에 네, 이용을 맞아요. 했겠네요. 그죠? 네. 그때 그걸 원금하고 이자해서 매달 갚아 나갔겠네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다가 2020년 10월 정도에 뭐 남자친구 그때 얘기를 들을 수 있으세요? 그 처음 시작이 뭐 월세 몇만 원이 모자란다, 친구들과 술 마시는데 돈이 부족하다 뭐 이런 걸로 빌렸다는데 네. 그때 어떻게 된 건가요? 이제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직장을 제대로 정착 못한 상태에 친구들이랑 그때 필요한 돈이나 뭐 월세 부족한 금액 좀 작게 그냥 2, 3만 원이라도 빌려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만난 지 얼마 만에 그렇게 바로 돈 얘기를 한 거예요? 2, 3개월 만에 처음에는 좀 망설이긴 했는데 적은 금액부터 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치, 만난 지 뭐 몇 달 안 됐는데 돈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그때 좀 어떤 심정으로 빌려주게 된 거예요? 저도 많이 걱정하면서 빌려주긴 했는데 그 사람을 믿고 네. 초반에 금액은 작으니까 갚았던 거예요, 그 사람도? 네, 돈을? 초반에는 갚았어요. 갚다가 이제 점점. 계속 미루고 이제 변명을 하면서 안 갚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사귀고 있었으니까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네. 돈 달라고 얘기를 못 했던 거예요, 본인이? 돈 달라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계속 주겠다는 말만 했어요. 계속 주겠다고 하고 이제 더 이상 돈을 안 갚았던 거죠? 네. 그럼 본인이 책임을 져야겠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중고차 오토바이 옷 사주는 거 이런 무슨 말이에요? 그 친구가 그 일을 시작하려면 차가 있어야 되고 뭐 배달을 하려면 오토바이가 있어야 되고 할부로 사줬어요. 그 돈도 갚겠다고 하고 또 다시 주지 않았나요? 네, 초반에는 갚다가 점점 금액이 이제 늘어나고 보내주지 않았어요. 처음에 조금씩 시작을 해서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본인도 걱정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걸 다시 또 빌려준다는 게 보통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걱정됐는데 네. 제가 심적으로 많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심적으로? 네, 그 친구한테 많이 의지를 했던 것도 있어서 많이 그러니까, 좋아했어요? 네. 나는 돈보다는 이 사람이 좋으니까 이거는 감수할 수 있었다. 네. 이런 네, 심정이었어요? 그때는 그 심정으로 돈을 빌리고 빌려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사귀는 사이끼리 돈거래를 한다는 게. 그리고 그걸 또 못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뭐 점점 빚이 또 늘어났잖아요. 네. 시비 붙어서 싸움한 거는 무슨 얘기예요?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랑 싸움이 붙어서 합의금으로 얼마가 필요하다고 했었어요. 합의금이 수천만 원에 들어간 거예요? 사고도 있었고요. 차 사고 합의금도 있었고 직장 동료와의 싸움도 있었다고 했어요. 했다는 게 실질적으로 차사가 난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그 말만 한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그 사람 말인 건지 확인이 되셨어요? 저는 확인은 하지 못했어요. 그럼 확인을 못하고 전 남자친구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 돈을 입금시켜 준 거예요? 네. 남자친구 계좌로? 이게 금액이 이것만 해도 지금 4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이걸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장비 보증금비 네, 근데 그게 다 한 번에 빌려준 건 그건 아니고 네. 다 몇백씩 여러 번에 걸쳐서 빌려줬어요. 졸음운전 사고, 피부 이식 수술, 뭐 뇌혈관 수술, 부정맥 수술, 또 뭐 인도에 사람을 친 오토바이 배달 사고 이런 게 실질적으로 진짜로 일어나서 돈을 빌려줬던 건지 지금 생각해보면 어때요? 그 사람 말만 믿고 빌려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지 않은 일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사람 얘기만 듣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해서 돈을 다 빌려준 것 같은데 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보통 일어날 수 있는 안 좋은 일이 이렇게 물론 겹칠 수도 있는데 너무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네. 부모님도 반대를 했다고 들었는데 부모님한테도 거짓말하고 만나신 거예요? 부모님은 상황은 다 모르시고 그 친구 배경이나 이제 형제관계 그런 것만 보고 일단 반대를 하긴 하셨는데 만나는 거 거짓말하고 안 만난다고 하고 계속 만났어요. 그럼 부모님은 이렇게
남자친구한테 돈을 빌려준 것까지는 모르시죠? 네. 부모님 걱정 많이 하시고 했을 텐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부모님이랑 통화하고 그럴 때? 많이 힘들었어요. 헤어지지도 않았는데 헤어졌다고 하고 거기에다 돈까지 빌려주고 돈도 못 받고 했을 때 좀 그때 심정이 좀 어땠어요? 어디다 말도 못하고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해서 좀 힘들었어요. 더 남자친구한테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사이가 악화되고 힘들어지니까 오히려 더 의지를 했다고요? 네, 의지할 곳이 없어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남자친구한테 더더욱 의지를 했다는 거네요. 그래서 그걸 거절하기가 더 어려웠던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출 한 번에 다 받은 건 아니고 이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대출을 받다 보니까 점점 원금하고 이자가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그때는 좀 어땠어요? 많이 힘들기도 했고 저 혼자 우는 날도 많았어요. 중간에 헤어진 적은 많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시 만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다시 연락을 했었던가요? 아니면 본인이? 그 사람이 연락을 했을 때도 있었고 제가 다시 잡은 경우도 있었어요. 총 만난 기간은 얼마나 되신 거예요? 2년 정도? 2년 정도에 6,500만 원 정도를 다 빌려주고 못 받은 거예요? 네, 거의 대부분 못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본인이 다 지금 감수를 해야겠네요. 네, 저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인터넷에서 좀 찾아봤어요. 한 달에 원금하고 이자만 계산을 해도 얼마 정도 갖고 나가신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급여를 받으면 전부 다 금융비용으로 나가지 않으세요? 200만 원 정도는 나갔던 것 같아요, 매달. 그럼 소득이 실례지만 어느 정도? 그때 200 후반에서 300 초반 정도 돼요. 그러면 월세도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 술 마시고 나갈 돈이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 생활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보증금 대출도 받았다고 들었는데 그 보증금 대출은 무슨 말이에요? 그때 당시 그 친구 수술비로 2천만 원 보증금 대출을 대부업체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그건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무조건 변제를 해야 할 텐데 어떻게 알아보고 하신 거예요? 급한 마음이 했고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담보 대출이어서 무조건 다 갚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조차 못했고 일단은 보증금으로 해결할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금액이 너무 커서. 빨리 필요하다 그때 남자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보증금 얼마였던 건데요? 3천인데 2천만 원을 두 군데 NC랑 넥스젠에서 받았어요. 그 대부업체 두 곳에서 받으신 거예요? 네, 그러면 뭐 비대면을 했던 건가요? 네, 비대면이었어요. 이율은요? 그때 당시에는 이유를 체감하지 못했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19.몇%인 걸로 알아요. 아니 담보대출인데 그렇게 이율이 높으면 그 이자만도 엄청나게 감당이 안 될 텐데 어떤 마음으로 진짜 하신 거예요? 물론 본인이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빌려줬다는 게 이거 정말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너무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몇백도 아니고 본인이 돈을 한 푼도 못 썼잖아요 지금. 본인이 쓴 돈은 한 푼도 없고 다 지금 남자친구한테 650이면 제가 진짜 100번 양보해 이해를 하니 6,500을 그 10% 이자만 650이에요. 보증금 담보대출까지 받으면 보증금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네, 부모님한테도 말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힘들면 당연히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부모님한테는 얘기 못 했어요? 네, 얘기 못했어요. 남자친구는 이제 아예 이렇게 잘못되고 돈 달라고는 얘기했었나요? 네. 그리고 헤어진 거예요? 이미 헤어진 상태였어요. 제가 알아볼 당시에. 돈 문제 때문에? 돈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네, 일단 지금은 연락은 안 돼요. 핸드폰은 아예 안 돼요? 네. 너무 감정에만 했던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주체적이지 못하고 끌려갔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그때 잠도 잘 못 자고 했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들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달에 갚아야 하는 이자 문자를 받았을 때 좀 힘들었어요. 돈 빌린 곳이 한 군데가 아니니 한 달에 여러 차례 있었을 텐데 네, 그때마다 그러면 그렇게 힘드셨던 거예요? 네. 어떤 순간을 뽑으라고 하면 그 문자 받았을 때 좀 어떤? 힘들었어요. 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이제 날라오는 매달 내야 되는 그 문자 받았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연체는 해본 적 있어요? 연체는 안 했어요. 그럼 그걸 계속 본인 돈 벌어서 갚아 나갔던 거네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일단 해결할 생각, 뭐 채무 조정을 통해서든 어떤 식으로든 해결할 마음은 있으신 거죠? 네. 네. 너무 힘들지 않았어요? 너무 이게 빚에 대한 무서움, 두려움 이런 게 너무 컸을 것 같은데 그때 심정이 어땠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너무 힘들어서 나쁜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살고 싶지 않아서. 근데 이게 점점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까지 온 거잖아요. 제가 멈출 수 있었는데 못 멈춘 거에 대해서 저는 후회 많이 하고 있고 제 잘못도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피해자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빨리 멈추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본인도 일부러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 남자친구한테 의지가 되다 보니까 아닌 걸 알면서도 계속 그걸 좀 끊어내지 못했던 거. 처음부터 막 6,500원 빌려줘, 큰 돈을 빌려줘, 몇 천만 원 빌려줘 이렇게 했으면 아마 분명히 거절하고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뭐 몇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시작한 게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까지 된 것 같은데 제가 힘 닿는 데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힘들거나 본인의 의지 아닌 걸로 채무가 늘어난 분들도 연락을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